3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저희가 다이어트치까지 분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다이어트치에서 다시 한번 출발을 해서 와이어 본딩 그리고 이제 플랫칩에서 어떠한 분량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강의에서 다이어트치 공정의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이어트치 공정 중에는 이제 미경화, 스티키 이슈, 그리고 칩 찍힘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치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인딩이 끝나고 나서 다프 필름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잉을 진행을 하고 나서 UV를 큐어를 해줌으로써 밑에 아크릴 계통의 어드헤시브 레이어를 경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절단된 곳을 픽업 툴을 통해서 이렇게 옮긴 다음에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 PCB 위에 옮겨주는 공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치 공정에서도 다프 미경화 그리고 스테키 이슈, 이제 칩 찍힘 등이 야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스티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SI 분진이 픽업 툴과 그리고 칩 사이에 붙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 그리고 픽업 툴에 존재하는 이물 같은 경우에는 외력을 통해서 칩에 크랙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옆에 사진을 볼 경우에 실제적으로 크랙이 이제 유발이 된 그러한 SEM 사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와이어 본딩 공정의 분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본딩은 패키지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러한 접합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살펴보게 된다면 와이어 본딩 같은 경우에는 칩과 이제 기판 PCB를 연결을 이제 서로 해주는데요. 칩에 존재하는 패드 부분과 그리고 PCB에 존재하는 리드 부분을 이렇게 와이어를 연결을 해줌으로써 이제 정기적인 인출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그런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와이어 본딩 공정을 한번 살펴본다면 밑에 그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금 와이어가 캐필러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과해서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초음파를 가해줍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와이어에 에너지를 가해줍니다. 그러면 이 금선 와이어가 에너지를 받으면서 끝부분이 이렇게 공처럼 녹습니다. 그리고 이 공처럼 녹아내린 형태를 저희가 프리 에어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녹아내린 이 금의 공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칩의 패드 부분에 이런 식으로 찍어줍니다. 찍어주면은 칩의 패드는 대부분 다 이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거든요. 알루미늄과 이제 골드가 접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찍어주고 난 이후에 다시 PCB의 리드 쪽에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리드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쭉 다시 캐필러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리드 부분에 다시 한번 찍어주면은 와이어 본딩 공정이 이제 끝나게 되고요.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래쪽에는 지금 다프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칩의 패턴면은 이제 위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와 그리고 PCB 간의 이제 정기적 연결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고, 이 와이어 본딩 공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게는 수십 개, 그리고 많게는 수백 개를 하기 때문에 와이어 간의 접촉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와이어가 제대로 접합이 되지 않는 그러한 불량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와 와이어 간의 접촉이 발생을 하면은 쇼트 불량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리드나 패드에 접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접합 불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전자주사 현미경의 그림을 살펴본다면 이렇게 와이어와 와이어끼리 접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정기적인 신호가 엉켜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쇼트 불량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 그림을 살펴본다면은 PCB 쪽에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와이어가 지금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을 살펴본다면은 지금은 칩 쪽의 패드에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본딩에서는 정말 다양한 이제 불량들이 일어나는데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제 쇼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와이어의 미접합 불량이 발생하게 되는데, 미접합 불량의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러한 리드와 패드에 어떠한 이물이나 오염이 존재할 경우 라인 내 대기 중에 발생하는 이물들이 여기 있을 경우 금속하고 금속이 접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먼지라든지 어떤 소수성을 띠고 있는 그런 이물들이 끼게 되면은 제대로 접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량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전기 불량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내 대기 중에 발생하는 이온들에 의해서 이제 와이어가 이제 오염이 되게 된다면 정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와이어를 접합을 시켜야 되는데 정전기가 순간적으로 퍽 하고 발생하면서 접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접합이 되었다고 한들 와이어가 제대로 붙어있지 못하고 금이 가거나 그러한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PCB 쪽에 이제 오염이 심하게 있는 상태로 공정에 PCB가 납품이 되게 된다면은 PCB 패드에 이물이 있기 때문에 미접합 불량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 미접합 중에서 닫힌 구조 패키지인 경우에 저희가 다프를 이제 붙이게 되는데 다프를 칩 아래쪽에 붙인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다프를 붙이다 보면은 다프도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겠지만 다프 같은 경우에는 양면 테이프의 이제 역할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양면 테이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접착력이 존재하는 어떤 고분자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 패키징 공정에서는 열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에 의해서 다프에 퓨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퓨에 의한 오염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또 미접합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본딩 에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불량에서 EFO 에러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 EFO 에러 같은 경우에는 캐필러리에서 와이어가 제대로 토출이 되어야 되는데 토출이 되지 못하고 스티키한 가루들이 캐필러리나 혹은 와이어를 이제 오염을 시키면서 설비에 제대로 된 피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AU 와이어를 저희가 캐필러리를 통해서 피딩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피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설비가 이제 멈춰버리겠죠. 설비가 멈추게 된다면은 또 엔지니어들이 와서 설비를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 되고 공정성이 이제 굉장히 저하가 되는 그러한 불량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와이어 본딩 불량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플립칩 마운트, 즉 플립칩 패키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의 불량 유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립칩 같은 경우에는 플립칩 공정에 저희가 아래쪽 그림을 살펴보게 된다면 칩 아래쪽에 솔더 범프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PCB 쪽에 CU 패드가 존재하는데 이 두 개를 접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플럭스라고 하는 화학 약품을 쓰게 되는데요. 이 플럭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풀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송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땜을 할 때를 여러분들이 납땜을 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납땜을 할 때 저희가 송진을 써가지고 화학적으로 어떠한 금속의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막을 제거해 준다든지 이러한 방식을 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그 용액을 저희가 플럭스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접합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거가 돼야 되는데 제거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오염 불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럭스를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도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PCB 위에 제가 플럭스를 올려놓은 형태를 표현을 해주었는데 이 솔더 쪽에다가 솔더 범프 쪽에다가 플럭스를 이제 디핑을 해줘서 이렇게 플럭스를 묻힌 상태에서 이제 공정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플립칩 마운트 공정을 한 번 더 살펴본다면 이제 소인이 된 칩들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PCB 단위 공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이제 PCB 위에 얹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얹어주기 위해서는 금속 간에 접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립칩 마운트 공정을 진행을 해야 되고 플립칩 마운트 공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플럭스라는 약품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플립칩 마운트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량의 종류를 살펴본다면 역시나 또 찍힘 불량이 나왔죠. 왜냐하면 이물이 항상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플립칩 마운트에서도 결국에는 칩을 찝어다가 플럭스에
디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플립칩 삽입에 이물로 인한 불량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숄더 범프 시프트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접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칩 아래쪽에 숄더 범프가 PCB의 패드와 정상적으로 접합이 돼야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칩을 살펴보았을 때 PCB의 패드와 제대로 접합이 되지 않는 이런 시프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프트가 발생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내구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아예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립칩 마운트 공정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불량 중에 하나가 숄더 범프 시프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플럭스를 과다 디핑한 경우입니다. 과도한 이제 플럭스가 찍힐 경우에는 플럭스가 잔존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오염이 발생하게 되고요. PCB 패드 쪽은 주로 이제 CU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플럭스 안에는 할로겐과 같은 그런 화학약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린과 같은 그러한 이온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클로린과 같은 이온들은 카파의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불량을 이제 유발할 수가 있고요. 카파의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카파와 카파 간이 접합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기적인 불량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카파 마이그레이션은 저희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카파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플럭스 성분 중에 이러한 카파 마이그레이션 불량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성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성분의 하나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런 할로겐 종류의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할로겐 중에서도 이제 염소 성분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플럭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숄더 범프가 PCB의 패드와 잘 접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화학 약품이다. 그런데 플럭스의 성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레진, 그리고 용매, 그리고 액티베이터, 계면활성제, 그리고 어디티브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액티베이터의 성분에 Cl- 혹은 Br-와 같은 할로겐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로겐들이 구리를 만나게 된다면은 이 구리가 성장을 하는 CU 마이그레이션 불량을 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가 왜 성장을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구리 배선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CL 성분, 즉 할로겐 성분이 존재한다면 구리가 할로겐과 만나서 CuClX라고 하는 화합물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CuClX가 수분을 만나게 된다면은 Cu2+와 Cl-의 이온으로 다시 나뉘게 되고요. 이 Cu2+는 Cu로 다시 한번 환원이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전자가 왔다 갔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구리 패드가 이제 존재할 때 수분이 존재한다면 이 수분에 의해서 두 개의 구리 패드가 각각 양극과 음극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자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여기 Cu2+가 이쪽 편에 존재를 한다면 전자가 Cu2+로 가게 되면서 전자를 받은 Cu2+는 Cu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Cu가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옆으로 다가가서 옆에 CU 패드와 연결이 되는 순간 말 그대로 쇼트 불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CB에서 CU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불량은 굉장히 흔한 불량 중에 하나이고요. 그것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플럭스에 존재하는 할로겐 성분이다. 그리고 이 할로겐 성분과 더불어서 수분이 존재할 때 이 할로겐 성분이 구리를 Cu2+로 이제 만들면서 같이 이온이 되고 이온이 된 다음에 이 구리의 이온들이 다시 한번 환원이 되면서 Cu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립칩 마운트 공정이 끝났다면 다음은 이제 접합을 위해서 열 공정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러한 열 공정을 저희가 리플로우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플럭스를 디핑한 후에 리플로우 열 공정을 통해서 PCB의 패드와 그리고 솔더 범프 간의 이제 접합을 진행을 해주게 되는데요. 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약 200도 이상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칩들이 PCB 위에 이제 안착이 되는 것을 저희가 플립칩 마운트 공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플립칩 마운트 공정에서는 플럭스라고 하는 화학약품을 써줌으로써 칩의 솔더 범프와 그리고 PCB의 CU 패드 간의 접합을 하게끔 도와주는 화학약품을 이렇게 투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리플로우라고 부르는 약 200도 이상에서 발생하는 열 공정을 통해서 칩의 솔더 범프와 PCB의 패드 간의 금속 결합이 만들어지게끔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플로우 공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터메탈릭 컴파운드, 즉 IMC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IMC 같은 경우에는 솔더에 존재하는 SAC, 즉 SNAG-CU, 즉 주석, 은, 그리고 구리가 존재를 하고 CU 패드 같은 경우에는 CU가 존재하죠. 그런데 금속과 금속이 만나게 되면서 금속 간 결합을 이루는 그런 화합물이 생기는 것을 저희가 인터메탈릭 컴파운드라고 부르고 실제적으로 솔더와 패드 사이에 이렇게 인터메탈릭 컴파운드가 형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메탈릭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금속보다 경도가 높기 때문에 잘못 형성이 된다면 솔더에 크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리플로우 공정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불량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와이어와 마찬가지로 노넷 불량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노넷 불량이라고 한다면 이제 미접합 불량을 뜻하는 것인데요. 노넷 불량이 발생하는 이유들을 살펴본다면 플럭스의 양에 의해서 일단 첫 번째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플럭스에 디핑된 양이 적을 경우에는 플럭스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금속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물들을 이제 제거를 해주고 금속 간의 이제 결합을 잘 하게끔 해주는 그러한 화학약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플럭스의 양이 적을 경우에는 솔더 범프와 패드 간에 제대로 된 정상적인 접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노넷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CB 표면에 이제 오염이 존재하는 경우 PCB의 CU 패드 쪽에 이러한 유기 이물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솔더 범프가 PCB 패드 위에 잘 접합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도 미접합인 노넷 불량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피지가 또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워피지라는 것은 이제 뭐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휨 불량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휨 불량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열을 가해주게 된다면 금속들은 뒤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PCB도 금속과 함께 이제 고분자가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필름이라든지 뭐 얇은 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열을 가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제 휘는 현상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PCB 서브스트레이트와 그리고 칩을 이루고 있는 소재들도 열이 가해지게 되면 이제 뒤틀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가해졌을 때 PCB가 아래쪽으로 휘어버리거나 칩이 위쪽으로 휘어버리거나 한다면은 휜 만큼 접합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워피지에 의한 이제 노넷, 즉 미접합 불량이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발생하는 불량은 딜라미네이션이라고 하는 박리 불량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CB와 칩 간 워피지가 발생을 한다면은 당연히 제대로 접합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접합이 안 된 부분이 박리가 일어났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IMC가 과다 형성이 되게 된다면 말했듯이 IMC는 일반적인 금속보다 더 높은 경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크랙이
즉 잘 깨질 수가 있다라는 뜻으로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숄더 크랙 불량이 또 발생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박리와 이제 흡습 문제로 의해서 뭐 또 딜라미네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앞에서 봤던 딜라미네이션, 박리 불량 같은 경우에는 열에 의해서 휘는 현상 때문에 발생했다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수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리플로우 공정 중에 수분이 200도에서는 당연히 100도가 넘어가면 기체로 바뀌겠죠. 그래서 칩 사이에 존재하는 수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팽창을 하면서 펑 하고 터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박리 혹은 이제 공급 불량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립칩 마운트 이후에 리플로우 5분을 지나가면서도 이런 다양한 불량들이 발생한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플립칩 마운트와 와이어 본딩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패키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몰드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몰드 공정에서도 정말 많은 불량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몰드 공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몰드와 그리고 컴프레션 몰드가 존재하는데요. 트랜스퍼 몰드 같은 경우에는 금형의 몰드를 EMC를 즉 채워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EMC를 밀어 넣으면서 패키지 위에 EMC들이 다 차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트랜스퍼 몰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컴프레션 몰드 같은 경우에는 금형의 EMC를 미리 채워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칩들을 이 EMC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이렇게 굳혀주는 방식을 저희가 컴프레션 몰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몰드의 경우 EMC를 금형에 점점 채워나가는 방식, 그리고 컴프레션 몰드 같은 경우에는 EMC를 금형에 미리 투입하고 열을 가해서 이제 몰딩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EMC 같은 경우에는 에폭시 이제 몰드 컴파운드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에폭시 몰딩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몰드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드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량의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드 공정 같은 경우에는 EMC를 금형에 넣고 굳히는 특성상 굳히면서 또 열을 가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불량들이 이제 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EMC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에폭시 고분자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에폭시 고분자와 더불어서 SiO2 필러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iO2 필러들도 어느 정도의 이제 딱딱함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열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크랙 그리고 와이어의 불량 혹은 보이드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드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량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칩과 솔더에 이제 크랙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이유는 EMC의 물성 변화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가 있을 텐데, EMC의 물성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한다면 이 CT라고 하는 것은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각각의 소재들은 열을 받았을 때 팽창하는 개수가 존재하는데요.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금속이랑 그리고 고분자랑 열을 받았을 때 똑같이 팽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가 이제 덜 팽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팽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칩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패키지를 이루고 있는 이제 수많은 소재들이 열을 받았을 때 이 CT의 미스매칭, 즉 각각 다르게 팽창을 함으로써 칩에 그리고 솔더의 크랙을 이제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MC 침투 불량이 또 발생을 하는데요. 제품 구조로 인해서 EMC 침투가 발생하면서 이제 칩 크랙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EMC 브리딩이라고 하는 몰드 공정 진행 시에 캐비티가 아닌 곳으로 이제 가스가 빠져나갑니다. 이 캐비티라고 하는 것은 금형에 존재하는 캐비티라고 하는 공간이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으로 이제 가스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EMC가 새어나가면서 또 발생하는 공정상 불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와이어 스윕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트랜스퍼 몰드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점점 EMC를 채워나가는 방식인데, 트랜스퍼 몰드 중에 EMC의 흐름이 강하게 발생해서 AU 와이어 등이 이제 쓸려나가면서 오픈 혹은 쇼트 분량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금형에 애초에 이물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칩에 또 찍힘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금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EMC를 채워 넣기 전에 금형에 필름을 붙여 놓습니다. 왜냐하면 EMC가 금형에 달라붙어서 더 이상 떼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형에 필름을 이제 얹어놓고 그 사이에 EMC를 넣고 몰딩 공정 진행을 하게 되는데, 금형 필름의 이제 뭐 변색 혹은 이제 접착력이 변화하면서 EMC에 필름이 눌러붙음으로써 또 불량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이드 불량 같은 경우에는 공극이 생기는 불량인데요. 트랜스퍼 몰드 중에 에폭시가 골고루 퍼지지 못해서 또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더 크랙이 이제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는 EMC의 물성 변화로 인한 어떤 TCT 미스매칭으로 인한 불량이라면, 이번에는 아까 앞에서 살펴봤었던 이 EMC 브리딩과 비슷하게 혹은 와이어 스윕과 이제 비슷하게 EMC의 플로우, 즉 흐름성에 의해서 솔더의 데미지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또 불량이 있고요. 그리고 몰드가 단단하게 이제 굳어야 될 텐데요. 몰드가 완벽하게 경화가 되지 않는 경우, 미경화로 인한 어떤 불량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 몰드가 딱딱하게 굳지 않는다면, 부드러운 이제 고분자 상태로 남아있다면 흡습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분자가 점점 수분을 머금게 되면서 언젠가는 터져버리는 그러한 박리 불량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몰드 자체가 이제 검은색을 띄어야 되는데, 몰드가 검은색이 아니고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로 이제 바뀔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황변이 심각하게 발생한다면 실제로 패키지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고객사에서 코스메틱 문제로 이슈를 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딜라미네이션, 박리, 접착력, 저하 불량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칩과 이제 EMC 사이의 접착력 저하로 인한 이제 또 박리 불량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몰드 공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패키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상 이제 거의 마지막 공정이죠. 몰딩을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킹을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팅을 해주고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사실상 칩을 이제 보호해주는 거의 마지막 공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많은 또 불량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유는 금형에다가 EMC를 채워 넣는 방식 혹은 열을 통해서 EMC를 녹이는 공정 때문에 수많은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언더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언더필과 그리고 몰드 공정을 가끔 이제 혼돈을 하거나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언더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플립칩 패키지에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공정이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언더필은 캐필러리 언더필, 즉 커프라고 부르는 이러한 공정을 이제 언더필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밑에 그림을 한번 살펴본다면 캐필러리 언더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립칩 패키지가 PCB 위에 이제 접합이 됩니다. 접합이 되기 위해서는 플립칩 마운트 공정을 거치고 이제 리플로우를 거쳐서 금속과 금속 간이 이제 접합이 되게 되는데, 솔더 범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력에 이제 취약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해주는 역할로 언더필이라고 부르는 소재를 솔더 범프 쪽에 이제 채워주게 되는데요. 이 언더필이 왜 저희가 캐필러리라고 부르냐면, 모세관 현상을 통해서 이 안쪽으로 쭉쭉쭉쭉 언더필을 집어넣기 때문에 캐필러리 언더필이라고 부르고요. 언더필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위에 다시 한번 몰딩을 해줌으로써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것을 저희가 오버몰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캐필러리 언더필, 즉 커프 공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언더필 같은 경우에는 언더필에도 충진재로 SiO2가 들어가 있는데요. EMC에도 SiO2가 제가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언더필에 들어가 있는 SiO2의 크기가 훨씬 더 EMC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솔더 범프들 사이로 쭉쭉쭉쭉 언더필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작은 크기의 이제 SiO2를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머프 같은 경우에는 몰디드 언더필이라고 부릅니다. 살펴본다면 몰디드 언더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플립칩 패키지에 몰드와 언더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MC를 이 숄더 범프 아래쪽까지 집어 넣으면서 완료하는 공정을 저희가 머프, 몰디드 언더필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살펴봤을 때도 머프가 커프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간단하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면은 몰디드 언더필 같은 경우에는 EMC의 한 종류의 소재만 쓰면은 이 칩 아래쪽까지도 이제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하였듯이 이 언더필에 들어가는 SiO2의 크기와 EMC에 들어가는 SiO2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머프가 사실상 쉬운 공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EMC 소재를 만들 때 이 범프 아래쪽까지 안전하게 침투를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머프 공정은 굉장히 어려운 공정이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언더필에서 어떠한 불량들이 발생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필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을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언더필은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이 숄더 범프 사이로 안전하게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언더필이 고르게 스며들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보이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외력이나 이런 거에 이제 취약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를 더 입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 더 여기에 이제 수분이 들어가게 된다면 수분이 이 안쪽에 머금었다가 팽창을 하면서 옆에 숄더 범프들의 데미지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필이 고르게 스며들지 못한 경우에 보이드 불량이 발생하게 되고 보이드가 크랙 혹은 이제 박리 불량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인 이러한 불량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포저를 사용을 하는 POP 패키지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POP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립칩 마운트가 끝나고 난 패키지 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메모리 칩 같은 거를 하나를 더 이제 연결을 해주는 그런 패키지를 POP라고 부르는데요. 이 POP 패키지에서는 인터포저를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포저와 칩 사이에 언더필을 채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필을 채워 넣는데 이 언더필이 칩 위 혹은 인터포저와 이제 강하게 이제 접착을 해야 되는데 접착력 저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박리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필에서 발생하는 불량의 종류들을 살펴본다면 칩과 숄더의 크랙,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열 팽창 개수의 차이에 의한 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언더필이 또 쭉쭉쭉쭉 밀려 들어가면서 어떠한 숄더 범프들의 데미지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포저의 박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인터포저의 접착력이 떨어지면서 박리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이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필이 고르게 투입되지 못할 때 보이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딜라미네이션, 박리 불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간이 붕 하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필의 이제 계면 박리 불량에 대한 이제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상 이제 패키지에서 발생하는 불량들은 이제 여기까지 불량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마킹도 존재하고 소팅도 있고 숄더볼 어태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앞단의 공정들에서 불량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량 유형은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불량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량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지를 다음 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